자, 오늘 마감 시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진짜 많이 빠졌죠. 통상 미국 시장이 빠지면 지수 선물이 올라오면서 우리 시장을 좀 방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반등이 통상 지수 선물에서 나오는 법인데, 오늘은 장중 계속 지수 선물이 안 좋다 보니까 같이 동반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왜 안 좋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장중에서 브리핑을 드렸지만 5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봤을 때 환율 급등, 두 번째 옵션 만기일,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월에 8일 연설, 8일에 또 연설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지 시간 8일이니까 오늘 내일 저녁이겠네요. 그리고 4번은 CPI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23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시장을 누르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추석 연휴 어쨌든 쉬는 날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오늘은 이제 시장이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몇 섹터 빼고는 전부 다 빠졌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시장입니다. 이럴 때는 대단히 이제 심리가 밀리게 됩니다. 왜냐면 계좌가 쑥쑥 빠지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간이겠죠. 마음속에 이제 시장이 망하나, 이제 주식 안 되는 건가 하는 불안 심리도 감돌기 시작하고, 또 뉴스에서도 되게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시장이 죽었다고 보기엔 잘 버텨주는 섹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자동차 섹터가 상대적으로 견조했는데, 저는 이제 회원님들께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하면서 2차 전지만 갔고, 그 외에는 못 간 종목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도 자동차 비중을 좀 늘린 부분도 거기에 따라서 늘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5가지 이유, 환율 급등, 옵션 만기, 8일 연설의 CPI 지표 발표, 추석 연휴, 이거 중에서 옵션 만기랑 추석 연휴는 때 되면 돌아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끝나면은 CPI 지표 발표에다가 8월 연설에 대한 결과치까지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맞는데, 일단은 그건 화요일날 그리고 수요일날까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뭡니까?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좀 현금을 확보해 보려는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온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것이 오늘의 단기 하락을 끌어낸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럼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내일도 내리고 중요하고, 내일은 반등할 수도 있겠죠. 일단 어느 정도 리스크가 반영됐다고 치고, 일단 다음 주가 중요한데, 일단은 통상 파월 의장이 발언할 때, 지난번 잭스몰 미팅 때도 강하게 발언을 하니까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를 내리면서 파월 의장을 압박하는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만 온건한 발언을 해주거나, 그리고 CPI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와 크게 미달되지 않는다면은 생각보다 다음 주 급하게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가, 그리고 만약에 시장 예측치와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이벤트가 소멸했잖아요. 불확실성이 소멸했기 때문에 시장의 예측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역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음 주에 빠질 가능성은 파월이 여기서 또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CPI가 시장 예측치보다 한참 밑으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통상은 좀 통상은 다음 주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빠진 폭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봐서 지금은 좀 힘들지만 다음 주를 좀 기약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문제는 환율입니다. 물론 미국 달러 지수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올라간 건 맞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너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도가, 달러 지수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 너무 빠릅니다. 장기적으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상반기 때 여러분께, 회원님들께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올해 상반기 한 6월쯤 말씀드릴 때 한 이 정도 구간에서 말씀드렸죠. 올해 2250에서 2300 하단 잡고, 상방으로는 2600에서 2600에서 2500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예측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서 열받아요. 왜냐면은 이럴 때 예측이 좀 틀려도 되니까 좀 저점 좀 올리면서 이렇게 툭 치고 올라가면 좋겠거든요. 근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박스피 한참 있을 때도 올라갈 듯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질이 멸렬하게 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진짜 버티기 괴로운 시장들, 예를 들어서 이때 주로 이제 이때였는데 이때 박스피를 무려 1, 2, 3, 4, 5, 6년을 했어요. 6년을 내려오면은 1800, 올라가면은 한 2100선 이 정도 선, 2050에서 2100선 이 정도 선에서 5년을 이 짓을 했어요. 그럼 거의 한 지표로 보면 한 200에서 250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최근으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 2300 2250에서 2300이니까 뭐 2300 잡을게요. 2300 잡고 위로는 2600 잡는다면은 300포인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요 정도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라오는 종목들 차익 실현하고 내려가는 종목들 중에서 힘없는 거 정리하고 다시 또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옮겨가고 이런 것들을 조금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자동차 비중 좀 늘렸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추석 연휴 좀 지나고 반등 좀 보면서 종목 교체를 조금씩 해놔서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조정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갈 거고, 오늘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옵션 만기를 좀 지나고 또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정의입니다. 이벤트 소멸이 되면 제 생각에는 시장 컨센에 크게 미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CPI 지표가 지금 큰 부담인데, 지금 그 미국 달러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환율이 올라가고, 우리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워낙 약세라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가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수출할 때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하는 기업에는 유리하고 수입하는 기업에는 불리하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달러 지수가 강세가 되면은 들어오는 수입품 입장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율이 높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품이 비싸게 들어오니까 팔리기에도 시장에서 비싸게 팔리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적자를 보는 국가입니다. 달러를 찍어서 해외로 내보내는 국가이기 때문에 적자폭이 큰 국가이고 세계에서 제일 큰 소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수를 되게 예민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수입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중국에서도 수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수입하고 수입이 많은데, 이 수입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의 완화 시그널이 나온다는 얘기고, 인플레이션 완화 시그널이 나오면 일단 CPI 지표는 시장 컨센에 크게 미달하진 않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일단 시장 컨센에 크게 미달만 안 해도 이벤트 소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음 주 시장, 그리고 그걸 기대하는 내일 시장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려웠지만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계를 하는 정도지, 뭐 시장이 특별히 큰일이 있거나 부러진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가 지금 깨진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저점을 올리는 이런 쌍바닥이 나오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했어요. 특히 이 구간에서 양봉이 꽤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도 칠리고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나중에 제 예측이 틀렸네요 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다시 또 밀려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은 예측을 벗어날 정도의 추세가 깨진 건 아니다. 그래도 최근에 우리가 게임주도 좀 줄이고 정리할 종목도 좀 줄이고 진단키트도 좀 줄이고 하면서 자동차의 비중을 조금 더 실었기 때문에 포트가 조금 더 견조해졌다고 생각되고, 다음 주에도 상황 보면서 포트폴리오 조금씩 계속 조정해 나가면서 시장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적응을 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